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차입금 개정에 대한 유동성 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의 결산정리사항과 연계해서 자격시험의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렵진 않는데 그렇게 잘 틀려. 이번 시간 계기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장기차입금과 관련된 유동성 대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유동성 대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유동부채에 대한 개념과 비유동부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라고 하는 건 결산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결산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기한이 몇 년 이내에 도래하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장기부채는 뭐라고 한다?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유동부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 만기, 2년 뒤에 갚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상황, 그리고 2년 만기로 차입한 자금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날짜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하게 됩니다.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3년 만기로 다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순서대로요. 우리가 자금을 차입했는데 2년 만기로 차입을 했다라면, 2년 뒤에 갚기로 했다면 이 차입한 금액은 비유동 부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기간이 2년, 1년을 초과하니까. 따라서 비유동 부채라면 당연히 계정 과목을 뭘 쓰셔야 된다? 그렇죠. 장기 차입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이 결론은 언젠가는 몇 년 이내로 도래한다. 1년 이내로 도래한다라는 거죠. 상환기일이 1년 이내가 되면 비유동부채에서 뭐로 바뀐다? 유동부채로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차입금에서 무엇으로? 단기차입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비유동부채이던 장기차입금이 1년 이내가 된다고 해서 이걸 단기차입금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꾼다. 결산일 기준에서 1년 이상의 장기부채가 장기차입금이 있었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바로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원래 장기차입금이었는데 유동성 대체를 시킨다는 말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서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유동성 대체는 결산 때, 즉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장기차입금을 뭐로 변신을 시킨다고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변신을 시킨다고요. 따라서 부채인 장기차입금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줄이면서 이 장기차입금이 차변으로 줄어드는 건 비유동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회계 처리를 결산 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무적으로 추가를 하나 하자면 장기차입금에도 거래처가 들어가셔야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에도 양쪽 다 거래처가 어느 거래처의 장기차입금인지 어느 거래처의 유동성 장기부채인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산일 기준에서 내년에 갚아야 돼서 유동성 대체를 했는데 은행하고 합의를 해서 3년 만기로 3년 뒤에 갚는 것으로 연장을 했다면 이 유동부채는 다시 뭐로 바뀌어야 된다? 비유동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는 다시 뭐로 바뀌어져야 된다? 장기 차입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유동성 대체 분계를 뒤집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차변은 대변으로, 대변은 차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유동성 대체하는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하는 것이 출제 빈도가 높고요. 반대인 유동성 장기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출제 횟수가,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유동성 대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가 먼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장기차입금과 달리 유동성 장기부채는 상환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무슨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 바로 장기차입금입니다. 장기차입금 중에서 결산일 현재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 회계처를 한번 해볼까요? 거래은행으로부터 2년 만기로 150만 원을 차입을 했다. 돈을 빌려온 거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 2년 만기로 차입을 했으니까 대변은 어떻게? 장기 차입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2년 뒤에 갚는 걸로 해서 장기 차입금을 잡았는데요. 얘가 언젠가는, 자, 물론 2년 만기로 차입한 건 맞지만 언젠가는 상환기일이 몇 년 이내로 도래? 1년 이내로 도래한다. 이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이라고 했고요. 이 150만 원이 내년에 갚아야 된다면 대변에 있던 이 장기차입금이 어디로 빠져요? 차변으로 빠지겠죠. 장기차입금 부채가 발생하면서 이걸 우리는 대변에 뭐로 바꿔준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꾼다. 장기부채인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별도의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돈을 갚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 보면, 거래 내용을 보면 장기차입금이 은행과 합의하에 다시 몇 년 만기로? 3년 만기로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는 다시 없어져야죠. 대변에 있던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3년을 기간을 연장을 했으니까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차입하는 이 회계 처리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회계 처리와 세 번째 처리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아이를 우리가 이번 시간 학습할 주요 내용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무엇이다? 유동성 대체다. 그리고 이 분계는 12월 31일 결산 때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관련된 기본적인 회계 처리 설명드렸으니까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분계가 유동성 대체 결산 시 하는 분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전산회계 1급 102회 특별회차에 결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아신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이 4천만 원 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만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비유동부채를 뭐로 바꾸셔야 된다? 유동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산 수동분계에 해당하고요. 결산 분계니까 12월 31일 날 전표 입력을 하셔야죠. 부채인 장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들어갑니다. 비유동 부채를 줄이면서 유동 부채를 잡아주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조심하실 게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란 계정 과목에는 둘 다 양쪽 다 거래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관련된 비슷한 예제 문제로는 세무 2급 자격시험에 93회 결산 문제인데요.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21년 1월 31일 내년에 갚아야 된다. 내년에 만기일이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차변에 비유동 부채의 뭐를 줄이면서 장기 차입금을 줄이면서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위에 회계 1급 문제와 밑에 세무 2급 문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전산 세무 2급 97 특별회차 결산 문제이신데 자, 전기에 뭐로 대체해 놓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놓은 자, 결론은 전기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을 줄이면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가 되어 있다. 전년도 결산 통해서. 근데 이러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몇 년 연장을 했다? 2년 연장을 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산의 수동분계인데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유동성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연장해서 장기 차입금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실제로는 꼭 결산일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결산 문제니까 12월 31일 기준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변에 있던 유동성 장기 부채를 차변을 빼면서 이 유동부채를 대변의 무엇으로? 장기 차입금인 비유동부채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와 장기 차입금 둘 다 거래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저희가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입한 시점, 결산일에서 유동성 대체시키는 시점, 그리고 다시 기간 연장했을 때 시점에 대한 각각의 회계 처리는 별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론적인 건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나 저희 시험 전에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아래쪽 카페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